이제 본격적인 교육학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 1강에서 마지막 그 동영상 링크해 놓은 거를 꼭 보라고 했는데 안 본 학생은 다시 이 PPT를 끄고 이 영상을 끄고 그 마지막에 링크했던 그 지식 E+, E+ 영상을 다시 보고 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봐야지만 이제부터 하시는 말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영상을 본 학생은 과연 실제로 그 교실에서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난야연대기를 보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수업이 가능할까? 그것도 고등학교에서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그거를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 수업 속에서, 그 영상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치는 있습니다. 교육이 단순하게 어떤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실제 존재 가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그 학생들이 어떠한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주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과 가치는 첫 단원인 교육의 목적과 성격, 이 단어는 이제 첫 번째 단원이 되겠죠. 자, 교과서 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0쪽을 한번 펴보세요. 교육의 목적과 가치라고 하면서 학습 목표, 핵심 용어, 생각 열기,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교육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관련해서 학습 목표를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구성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과 가치 실현을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전인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죠? 사람의 온전하게 큰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그 학교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간상,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각력의 만화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겠는데,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육을 통해 잘 살게 된다는 것과 행복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자, 행복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 행복. 여러분들 행복한가요? 뭔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로 볼 때는 우선 돈이 풍족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이 행복에 교육과 행복의 관계가 과연 이 필연적인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원인 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0쪽에 있는 생각력의 부분 만화를 한번 보세요. 자, 여학생이 책상 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네요. 교육이란 무엇일까? 교육을 받으면 행복해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빠가 되겠죠? 교육은 자신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하기도 해. 그랬더니 딸이 물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자아실현이나 사회생활이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그랬더니 딸이 대답합니다. 교육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아버지는 그렇지. 가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은 꼭 필요하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죠. 이 부분. 가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러면 이 가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0쪽에 있는 학습 목표에서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해보자 그랬죠? 먼저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쪽을 보면은 교육의 어원이 나옵니다. 거기 가운데에 있는 칸을 보면은 교육의 뜻,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다 하고 나오죠. 한자로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르칠 교자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랍니다.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아동학대로 들어가니까 조금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회초리란 말을 체벌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무. 아이를 배우는 것은 의무.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교육의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의무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무적으로 배우는 것은 의무이다라는 것이 이제 교이고요. 그 다음에 기를 육자가 있는데 이거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젖을 먹으며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 기를 육. 이게 이제 동양에서 얘기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교육은 education입니다. education은 이는 접두사로 바뀌고 do는 이끌어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밖으로 이끌어내다. 그러면 밖으로 이끌어내려면 안에 있는 게 있겠죠.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활동이 바로 교육이다.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이 또는 배우는 사람들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가능성을, 희망을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보는 게 에듀케이션에 담겨있는 뜻이고요. 또 다른 교육을 의미하는 말이 페다고지라고 있습니다. 페다고지에서 파이다스는 어린아이, 아고고스는 이끌다 라는 어린아이를 이끌다 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어린아이, 학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학생이 되겠죠. 그러면 학생을 이끄는데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이상한 데로 이끌겠습니까? 바로 바른 곳으로 이끈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 11쪽 제일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이처럼 동양과 서양에서 교육은 각각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길러내거나 내부의 선천적 능력을 밖으로 꺼내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교육의 어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규범적, 기능적, 조작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규범적 정의. 교육에 내재된 본질적인 가치나 인격체로서의 성장. 바로 이 부분을 하는데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은 교육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 본질적인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인격체로서 사회를 살아가는 인격체를 성장시키는 것. 요거 이제 규범적 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제 기능적 정의입니다. 기능적 정의는 교육을 도구로 보는 겁니다. 도구. 지금 요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교육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기능적 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과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단 것으로 보이죠. 수단. 사회개혁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문화를 증식, 늘리고 키우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이제 기능적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있는데 교육이 갖고 있는 추상적 의미를 행동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에서 계획적인 변화, 바로 행동적 용어로 바뀐 거죠. 이 조작이라는 것은 뭘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움직이게 해서 뭔가 바뀌는 것, 바로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꾸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육의 정의 이제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육의 구성 요소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교육은 주체, 객체, 내용으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주체는 교사와 부모를 주체로 하고, 객체는 제자와 자식 등을 객체로 보고 있고, 교재와 교육 과정을 교육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교육의 3요소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13쪽에 세 번째 줄을 보면 나와 있듯이 교수자 중심,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중심에서 보면은 학생은 객체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은 배움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체와 주체는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서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교육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육의 장이다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 줄에 나와 있듯이 최근에는 교수 활동보다는 학습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중심 평가라든가 여러분들 학생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죠? 바로 교과서 세부 특기 사항, 요것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 바로 이제 학습 활동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변화의 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에서의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에서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는 교육의 중심에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줄탁동시라는 요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줄탁동시 보면은 13쪽에 밑에 부분을 한번 보세요. 병아리가 부화할 때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껍질을 쪼는 것. 이게 이제 줄입니다. 어미닭도 밖에서 껍질을 쪼아 주는 것. 이게 탁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무사히 나올 수 있다는 말. 요거를 교육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진리를 깨달으려면 학생의 끊임없는 노력과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선은 이 알 속에서 나오려고 병아리가 열심히 이 껍질을 깨야 되겠죠. 껍질을 쫭니다. 그러면 그 껍질을 쪼는 거를 들어야지만 이 병아리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어미 닭이 그 부분을 같이 쪼아주겠죠. 근데 만약에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과연 어미 닭이 그 알을 쪼아줄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먼저 배움을 갖고 있는, 배우고자 하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나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 부분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 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어미닭은 이 알을 절대로 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얘가 여기서 쪼기 때문에 바로 어미닭도 여기서 나오려는구나 하고 같이 줄딱 동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도 마찬가지 14쪽에서 보면은 미국의 교육 철학자 두이라는 사람인데 상호 성장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상호 조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수와 학습에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서는 사자성어로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교학상장인데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 말이죠. 가르치는 것은 교사,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 학생, 그 다음에 서로 성장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학성장이란 말은 학교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의 모토로 삼을 만한 사자성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에서 학습일 때 아까 말했듯이 교육 철학적인 주의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바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아까 줄타동시 얘기했죠? 병아리가 쪼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같이 교사가 어미 달기 쪼아주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대상, 목적, 장소에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 교육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으로 분류합니다. 교과서 표를 보면은 주로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 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형식적 교육, 그 다음에 비형식적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이 두 가지 교육 유형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형식적 교육은 교육기관, 결국 어떤 제도,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되겠죠. 이 학교 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형식적 교육의 형식입니다. 비형식적 교육은 교육기관을 벗어난 거죠. 제도와 형식이 없습니다. 보통 홈스쿨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 비형식적 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접. 그 다음에 인류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중세시대 때 그 도제교육이라는 거 있죠. 도제교육. 스승 밑에 들어가서 뭐 3년 동안은 뭘 배우고 3년 동안 뭘 배우고 3년 동안 뭘 배우고 했던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직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본다라면은 형식적 교육은 계획성, 방향성, 목적성이 강조가 됩니다. 자, 우리 학교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해서 6, 3, 3, 4제라는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교육과정이 1학년 교육과정부터 공통학년 10학년 교육과정까지 어떤 각 학년별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계획과 방향이 되겠고, 그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육법에 나와 있죠. 교육법에 뭐라 하면 민주시민교육 양성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형식적 교육은 그런 것들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교육의 3요소가 그 형식적 교육에서는 모두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비형식적 교육에서는 교사 교재 없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홈스쿨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교사가 없이 배우는 그런 부분이다. 유튜브의 영상에 보면 그 선생님 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선생님이 실제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서 본 거기 때문에 실제 형상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영상 속에 있는 선생님이라서 없는 걸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이 없이 그대로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바로 이 비형식적 교육, 홈스쿨링이란 그 교육 가능이다 볼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형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형식적 교육은 바로 학교 훈련소 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로 오면서 배우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대에서 훈련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대학교 가서 마찬가지, 그리고 직업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여러분들이 취직을 했을 때 신입사원들 연수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비형식적 교육 매체를 활용하고, 아까 얘기했죠. 유튜브 매체를 활용한 거요. 그 다음에 홈스쿨링, 가정교육,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TV라든가 신문, 어떤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거, 이것도 당장의 사회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기 전주에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는데, 그 총선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안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사회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사나 교재 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로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사회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형식적 교육인데 이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이 완벽하게 구별된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4차 혁명 산업 시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형식적 교육만으로는 여러분들의 교육의 요구를 다 충족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형식적 교육과 형식적 교육이 같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표 위에 14쪽의 표 위에 보면은 학교 교육은 단순화된 환경, 정화된 환경, 균형을 이룬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비형식적 교육은 언어 습관, 예절, 고상한 취미와 심리적 감상 등과 같이 인격과 정신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교육을 해서 인격과 정신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가 없고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해서 정화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지금 2020년의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이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한번 봤고요. 교육의 의미와 목적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어원, 교육의 정의, 교육의 구성 요소, 교육에서 학습, 교육의 유형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얘기해 봤는데 다시 여러분들 아까 PPT 제일 앞에 보면은 생각해 보기 있었죠. 그 생각해 보기에 나왔던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